안녕하세요. 저는 엘리강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지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한 장면이 있어요. 창문 없는 통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 속 항공기 아이콘들이 떠다니는 그곳. 그리고 손에 쥔 마우스를 덜덜 떨면서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독립이야. 그날로부터 몇 달 전, 저는 미국 패서디나에 있는 NASA 제트 추진 연구소, 일명 JPL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대기 중 입자 흐름을 이용한 비선형 항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죠. 쉽게 말하면 우주 탐사선이 위성이 없는 우주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 13분, 제 개인 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제목 긴급 귀국 요청 K-STARLINK 프로젝트 관련. 발신인 유. MINSEOKAEROSPAC. 고. KR. 강 박사님. 조국이 하늘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GPS 독점 정책으로 인해 항공과 자율주행 인프라가 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도 없는 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사님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연구가 아닌 생존입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민석. 대학교 시절 나와 함께 위성 설계를 공부하던 친구. 지금은 세종항공우주청 국장이라고 들었죠. 그가 보냈다는 건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SOS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돌아간다고 바뀔 수 있을까?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걸 한국이 받아들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사실 저에겐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강, 그리고 강혜림. 하나는 미국 시민권자의 이름, 하나는 여권 구석에 조용히 남겨져 있던 본명이었죠. 3일 뒤,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는 말했어요. 엘리, 미쳤어? 여긴 내가 원하는 모든 자원이 있어. 여기선 내가 우주를 설계할 수 있잖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건 다른 나라의 우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9년 만에 밟은 인천공항의 바닥은 낯설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고 절박했어요. 세종항공우주청의 지하연구실. 거기서 저는 K-STARLINK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처음 접했습니다.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 유럽의 갤럴리오, 중국의 BEIDOU. 모두 자국의 군사경제 패권을 위해 만든 독점 항법 체계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은 그저 사용자였을 뿐이었죠. 우린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석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제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사명도 함께 정해졌죠. 스카이 이퀘이전. 제가 NASA에서 개발하던 알고리즘의 이름.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은 지구대기의 반사파를 이용해 위성 없이 하늘을 설계하는 완전히 새로운 공기 기반 항법 시스템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기술의 진짜 무서운 점은 GPS처럼 위성 신호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이 신호를 조작하거나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독립적인 하늘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미국이었습니다. 귀국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문을 보냈습니다. K-STARLINK는 군사적 위협이며 국제 항법 체계를 위협하는 기술이다. 한국은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독자 항법 체계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하늘의 주권을 둘러싼 전쟁이구나. 그날 밤
저 혼자 통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떠 있는 수많은 항공기 궤적을 바라보며 조용히 제 다이어리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늘을 허락받지 않고 계산할 것이다. 그게 바로 제가 이 사연을 여러분께 보내게 된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을 빌려 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순간 저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항법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이자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탈자, 아니 배신자에 가까웠겠죠. 그 일이 있은 후 미국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경고장을 보내왔고 국방부는 저를 국가전략기술 위험 인물로 지정했어요. 워싱턴에서 같이 일하던 옛 동료들, JPL의 박사들, 심지어 지도교수까지도 조심스럽게 연락해왔습니다. 엘리,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우린 너를 믿었는데. 설마 널 빼고 돌아갈 생각은 아니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리처드 홀든이라는 남자에게서 직접 이메일이 왔다는 겁니다. 그는 미국 국방부 산하항공우주정보국 DAI의 국장이며 제가 JPL 시절 일부 프로젝트를 함께 공유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목 아리 스카이 이괴이전. 강 박사, 이건 경고입니다. 미국은 세계 항법 체계의 질서를 지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한다면 한국은 군사적으로 독자적 위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술을 이양하고 미국 시스템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십시오. 저는 그 메일을 수십 번 읽었고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 열린 국제항공기술 포럼. 그 자리에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K-STARLINK의 개념과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민석이 연단에 올라 말했죠. 지금 우리는 하늘의 좌표를 미국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좌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비행을 멈춰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한 외국인 무리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건 군사화다. GPS에서 이탈하는 것은 전선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한국은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리처드 홀든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호텔 회의실, 폐쇄된 공간. 그의 얼굴은 냉정했고 그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엘리, 솔직히 말하지.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너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NASA에서 훈련받았고 우리 시스템 안에서 자란 사람인데 이제 와서 너희 나라한테 모든 항법 주권을 넘긴다고? 진심이야?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70년 동안 지구를 지도 위의 선으로 나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늘을 점으로 설계할 겁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은 확연히 굳어졌고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미국은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청과 연계된 미국 기술 기업들과의 모든 계약이 중단되었고 K-STARLINK 프로젝트는 국제기술 인증에서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하늘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뜻밖의 구원자도 나타났습니다. 이사벨 라로슈, 유럽항공우주국 ESA의 관측 책임자. 그녀는 조용히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하늘을 우리가 대신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는 미국의 ITAR 국제 무기 규제에 묶여 있지 않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유럽은 당신의 항법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제안은 매우 달콤했습니다. 기술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의존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홀로 모니터를 보며 저는 제 알고리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스카이 이괴이전. 이건 그냥 항법 알고리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율의 증명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늘을 스스로 계산해낼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의 손도 미국의 손도 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하늘을 설계해야 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계산대로 흘러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스카이 이퀘이전은 완성 단계에 있었고 K-STARLINK의 테스트 위성도 무사히 궤도에 진입했으며 민간 항공 1단계 시범 운항도 성공했어요. 우리는 위성 없는 항법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더군요. 서울 APC 정상회의를 불과 48시간 앞둔 날 밤, 제주도 우주관제기지에서 K-STARLINK를 위한 시범 운항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외교 대표단을 실은 120여 대의 항공기가 지정된 항로를 따라 제주-서울 구간을 순차적으로 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저는 제주 지하 통제소에서 마지막 항법 좌표 세팅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니터에서 깜빡임이 발생했어요. 데이터 연결 손실 감지 GPS 보조 신호 끊김. 순간 연구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 박사님, 미국 쪽 위성 신호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좌표 계산이 일부 안 잡힙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신 장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통제실로 비공식 메시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From RHOLDENDOD. 거부. 서브젝트 터머네이션 노터스. 강 박사. 우리는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항법망을 계속 가동할 경우 미국은 국제항공통신망 ATN 내 한국 기지 접근을 제한합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세계 항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이건 사실상의 정보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관제기지 서버가 연결된 국제 ATN 노드에 대해 강제로 접근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120대의 항공기가 실시간 좌표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통제실 안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박사님, 항공기들이 항로를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예비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예비 시스템도 GPS 기반이었기에 지금은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유민석이었습니다. 해리마, 너밖에 없어. 지금 스카이 이퀘이전 가동시켜야 해. 순간 저는 손이 떨렸어요. 스카이 이퀘이전은 아직 완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실험적 항법 체계였습니다. 위성도 GPS도 없이 대기 중 입자 파동만을 분석해 항공기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했죠. 그걸 지금 하라고? 생명을 걸고. 그럼 안 해? 그냥 다 추락하게 놔둘 거야? 민석의 눈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스카이 이퀘이전 B1.0 실시간 모드 활성화. ENTER. 통제실의 공기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처음 5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초. 화면에 잡음이 섞인 흐릿한 곡선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5초가 지났을 때 모니터의 항공기 1번 좌표가 실시간 추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2번, 3번. 단 몇 분 만에 120대의 항공기 좌표가 모두 복원되었어요. 하늘이 돌아왔다.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그건 하늘이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하늘을 계산해낸 순간이라는 걸요. 그 장면은 곧 전 세계 방송에 생중계되었고 CNN은 이렇게 헤드라인을 올렸습니다. 더 퍼스트 플라이트 위사우트 GPS. 인류가 허락 없이 하늘을 날다. 그날 밤 저는 통제실 뒤편 작은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우린 하늘을 설계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날, 서울에서 열릴 APC 정상회의. 그곳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APC 정상회의장. 서울 한복판. 전 세계의 눈이 집중된 그 무대 위에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구소 책상 앞에서 코드만 짜던 제가 이제는 국제 외교의 경랑 한가운데 하늘의 주권을 증명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스카이 이퀘이전으로 120대 항공기의 실시간 좌표를 복원한 그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GPS가 없는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다던 기존 항법 질서를 우리가 그것도 위성 하나 없이 단숨에 뒤엎어버린 거였으니까요. 그날 CNN, BBC, NHK, GDF, 알자지라까지 모든 글로벌 뉴스 헤드라인이 같았습니다. 한국, 인류 최초의 자율항법 성공. 하늘의 독립선 업문 스카이 이퀘이전. 지구대기 새로운 항법 자원이 되다. 그리고 다음 날 서울에서 열린 APC 정상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은 예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K-STARLINK는 동맹국과의 항법 연동 원칙을 위배하였고 이는 동맹 체계 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따라 기술 군사 항공 분야의 협력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며 서로의 반응을 살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불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캐나다 총리가 먼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항법 체계가 세계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을 폐쇄하는 대신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베트남, 케냐, 칠레까지 한 나라씩 마이크를 잡고 한국의 기술 독립에 공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건 군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처음으로 위성에 감시 없이 비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의 소비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올라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박수는 하나둘 이어져 회의장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유민석 국장이 조용히 제게 속삭였어요. 엘리, 우리가 해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감정이 앞섰기 때문이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리처드 홀든의 얼굴은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무너졌고 그의 세계는 균열을 맞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저도 마침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회의장을 나설 때 수많은 기자들이 저를 향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강 박사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되진 않으셨습니까? 이 기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수많은 질문 속에서 저는 단 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비행은 허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회의장을 빠져나와 고요한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낮은 구름 사이로 햇빛이 반사된 대기 입자가 흐릿한 빛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공기의 흔들림 속에서 저는 우리가 설계한 하늘의 좌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스카이 이퀘이전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스카이 이퀘이전. 이 기술은 단순한 항법이 아니다. 이것은 지도 밖의 자유를 증명하는 연산이며 대한민국의 하늘 독립선언서다.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진짜 독립이 되려면 누구의 승인도 통제도 없이 스스로 좌표를 계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NASA 소속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조국의 하늘을 우리의 손으로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 강 전 NASA 연구원 현 세종항공우주청 기술 책임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의 독립, 하늘의 자유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스카이 이퀘이전이 단순한 항법 알고리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자유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거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